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뭐 김서방이 요 찔끔 재배하고 이서방이 여기 찔끔 재배하고 또 박서방이 여기 쪽 찔끔 재배하고 양파 농사를 짓는 농민만 뼈 빠지게 고생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기업이 벌고 중국산이 더 높아요 가격이. 그런데도 중국산이 더 많이 팔리는 이유는 어제 김의인 선생님께서 그 말씀해 주셔가지고 양파 아 제가 또 오늘 공부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야 너무 놀랐어요. 제가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전혀 한국이 돌아가는 상황을 몰랐는데 이 양파 이거 장난 아니대요. 양파 가격 중국산 대 한국산. 여기 중국산이 가격이 더 비싸더라고요. 완전히 우리의 기본 가지고 있는 상식을 깨트리고 있어요. 중국산이 더 비싸고 비싼데 더 비싼데 많이 팔려.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를 못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양파의 역설이라고 해놨는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 개인이 양파를 사러 가면 당연히 싸고 맛있는 거 살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한국산 사겠죠. 한국산이 더 싸. 한국산이 더 싸고 더 품질이 좋아.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는 개인 가정에서는 당연히 한국산을 사겠죠. 근데 양파 시장 전체로 보면 중국산이 훨씬 더 많이 팔린다고 해요. 근데 중국산이 훨씬 더 비싸 가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산이 훨씬 더 팔린다. 야 양파 가격의 역설입니다. 양파 가격의 역설. 저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국산보다 비싼 중국산 양파가 왜 더 잘 팔릴까요?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실방을 켰거든요. 비싼 양파의 역설. 실제로 제가 공부한 자료에 의하면 수입 양파인데요. 오른쪽 그래프가 수입 양파인데 이게 가격이 더 비싸요. 옆에 왼쪽은 국산 양파인데요. 얼마나 더 비싸냐면 약 한 80원 더 비싼데 이게 킬로그램당 가격이거든요. 2024년 1월 킬로그램당 도매 가격인데요. 중국산이 수입 양파가 더 비싼데 이게 훨씬 더 잘 팔린대요. 또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보면 야 이거 뭐 80원 그거 갖고 그러냐 하는데 이게 뭐 양을 정말 수천 톤 하면 이게 80원이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킬로그램당 80원 더 비싸니까요. 지금 오늘 혹시 양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양파 가격 이게 오늘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나온 가락시장의 양파 가격 정보인데요. 지금 홈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보면 먼저 국산 양파를 한번 볼까요?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조금 제가 키워볼까요? 여기 특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산 양파 가격은 10kg당 13,100원. 2월 16일 가격이네요. 13,100원이면 키로당 1,310원 보면 되겠네. 키로당으로 한번 하면 한국산이 1,310원. 양파 수입산을 볼까요? 수입산. 양파 수입산은 킬로그램당 가격이 바로 나옵니다. 1,382원. 1,382원. 킬로그램당. 와, 뭐야 이거. 오늘 또 중국산이 더 높네요. 수입산이 한국산보다 훨씬 높아요. 72원 정도 더 높네. 이게 우리의 상식을 깨고 있죠. 과거에는 중국산이 뭐 값싼 맛으로 싼 값에 중국산을 많이 사 먹고 하는데 지금은 중국산이 더 높아요. 1382원으로 한국산보다 지금 오늘 가격이 72원 더 높다 이렇게 나오고요. 가격이 완전 역전되었습니다. 보통 한국산이 더 가격이 높고 품질도 우수하고 한데 지금은 중국산이 가격이 한국산보다 뭐 킬로그램당 한 70원에서 80원 정도 높다. 그래서 왜 높은가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 양파를 소비하는 주 소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된대요. 그래서 진짜 손님이 누구냐는 거죠. 내 개인이 사 먹느냐, 가정에서 사 먹느냐, 아니면
공장이라든가 레스토랑, 식당에서 양파를 사서 가공용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데요. 재밌는 게 양파의 주요 고객이 과거에는 가정용이 많았거든요. 개인이 소비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기업용이 많아요. 기업용. 여기 구조를 보면 여기 하늘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기업용이거든요. 기업용이라는 거는 뭐 외식, 식자재 이런 비용인데 이게 80%. 개인이 사는 가정용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가정용은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양파를 소비하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가정이 아니야. 개인이 아니고 기업이라는 거죠. 기업, 뭐 레스토랑이라든가 양파 공장이라든가 가공 공장이라든가 얘들이 이제 주 타겟인 거야. 얘들이 전부 이제 중국산을 산다는 거죠. 더 비싼 중국산을 산다. 어제 김의인 선생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예. 김의인 선생님, 옛날에는 가정에서 식사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외식을 많이 해서 그런 것입니다. 네, 그죠. 지금은 뭐 가정해도 요즘은 1인 가정 혹은 2인 가정, 결혼해서 둘만 사는, 혼자 살거나 둘이 살거나 하는 이 가정의 비율이 약 한 35% 정도 되니까요. 과거하고 완전 다르죠. 지금은 그래서 그런 1인 가구라든가 2인 가구가 밖에서 주로 외식을 하니까 식당에서 양파를 주로 많이 먹죠. 가정에서 먹는다기보다는. 그게 이제 80대 20의 비율로 기업용이 훨씬 많더라. 그래서 양파의 주요 소비 주체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바뀌었어, 완전히. 과거에는 내가 시장 가서 내가 양파 사가지고 내가 집에서 먹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레스토랑이라든가 양파 가공 공장에 전부 양파가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제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었어. 집에서 양파 소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기계가 사랑해야 돼. 기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 아니고 양파를 사는 주인은 이제 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가 사랑하는 양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계는 가공을 하잖아요. 양파 껍질을 까고 가공을 하는데 그 가공을 하려면 양파가 완전히 균일해야 돼요. 뭐 하나는 양파가 크고 하나는 작고 이러면 기계가 가공하면서 손실률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이제 기계가 양파를 까는 시대가 되었어요. 기계가 주인인 거야. 기계가. 이렇게 기계가. 가정에서 사람이 양파를 물론 까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아주 적다는 거죠.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쪽 기계는 80%. 그래서 제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중국산 양파는 균일성 면에서 아주 고도로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산은 아주 대량의 면적에서 여기서 양파를 재배하거든요. 근데 한국산은 뭐냐면 뭐 김서방이 요 찔끔 재배하고 이서방이 여기 찔끔 재배하고 또 박서방이 여기 쪽 찔끔 재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파가 균일하지 않아. 재배하는 사람에 따라서 김서방은 크고 이서방은 작고 박서방은 뭐 중간 크기고 이게 천차만별이야. 그래서 한국산은 품질의 편차가 매우 크다. 거기에 반해서 중국산 양파는 아주 고도로 규격화가 되어 있다. 크기가 사이즈가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경도 면에서도 한국산은 굉장히 불균일해. 왜냐하면 재배 환경이 다 달라. 재배하는 사람마다 재배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경도, 딱딱한 정도가 균일하지 못한데 중국산은 이 큰 대량의 면적에서 기계로 재배하다 보니까 이 균일도가 좋고 또 경도, 딱딱함도 상당히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일관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 소비층, 주인이 누구냐면 기계야, 기계. 내가 아니고. 기계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능률을 따지는 거거든요. 능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손실률이 낮아야 돼. 손실률이 낮으면 내가 얻는 수율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계는 아주 고도로 이렇게 아주 균일화된 양파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산이 더 비싸더라도
이걸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균일 해야 인건비가 절감되고 비용이 절감돼요. 그래서 양파 가격이 중국산이 훨씬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중국산만 잘 팔린다. 이거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논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을 줄은 저는 몰랐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보면 스탠다디제이션, 이게 규격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스탠다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산업적으로 기계화에 맞는 규격화를 갖춘 양파 생산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한국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표 뒤에 숨겨진 비밀을 보면 기업이나 공장에서 이제 원재료를 구매하겠죠. 중국산 양파를 이제 비싸게 구입하는 거야. 비싸게 원재료를 구매해가지고 비싸게 구입하더라도 두 번째 가공할 때 가공 비용이 절감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건비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가공할 때 들어가는 효율이 높다 보면 또 손실 버리는 게 또 줄어드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기업이 이득을 보는 거죠. 비싼 양파를 사더라도 총 경비를 따졌을 때는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이렇게 중국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럼 앞으로 양파만 그럴 것이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어제 김 선생님께서 양파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양파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가면 다른 품목들도 그렇지 않을까? 가공을 많이 하는 다른 품목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앞으로 사회는 한국에서 집에서 뭐 밥을 먹는 경우가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 왜냐하면 전부 1인 가구 혹은 2인 가구이기 때문에 전부 외식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결국 외식은 기계에 맞는 균일성을 갖춘 그런 농산물이 더 지금 선호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뭐 그렇게 기업형 농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농사 짓잖아요. 근데 중국은 완전 기업형 농업으로 대량으로 농사 지으면 경쟁력에서 한국산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게 여기가 농부고요, 여기가 기업인데, 만약에 양파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100을 얻는다고 하면 농부에게 가는 거는 한 28밖에 안 돼. 28밖에. 농부에게 가는 거는 28밖에 안 되고 기업에게 가는 이득이 72.4라는 거죠. 72점. 기업이 훨씬 더 부자라는 거죠. 양파 농사를 짓는 농민만 뼈 빠지게 고생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기업이 벌고, 뭐 이런 시대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식탁의 미래인데요. 보면 이제 가정에서 전부 기업형 레스토랑으로 다 가고요. 그래서 운송이라든가 이걸 지금 신경 써야 되는 시절이 왔고, 우리의 농업도 이제는 뭔가 세분화되고 중국을 이기려면 뭔가 전략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냐면 좀 세분화되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후라이팬이 있죠. 후라이팬에 뭐 볶음용 양파 따로 생산하고요. 볶음용 양파. 그 다음에 냄비가 있잖아요. 삶기용 양파. 이런 식으로 구분화되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시장은 냉정하다. 이제 뭐 사실 뭐 우리가 애국심 때문에 국산을 많이 사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이번에 양파 사건을 보면서요, 야, 정말 시장은 냉정하다. 기업들은 냉정해요, 돈 앞에서는. 그래서 한국산이 뭐 품질이 좋고 가격이 낮아도, 중국산이 가격이 높아도 중국산을 더 많이 사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한국의 농민들이 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이 진짜 굉장히 좀 캐치션 마크야. 이걸 다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경쟁력이 중요한데, 앞으로는 다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너무 애국심에 호소하면 안 된다. 진짜 우리도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농업에
다음 숙제는 무엇일까요? 하면서 제가 이제 맨 마지막 슬라이드로 마치겠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야, 이게 완전히 전쟁이야, 전쟁. 오늘은 구글에서 알림이 안 갔나 봐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이런 날도 있구나. 아, 이게 구글도 방금 제가 농산물 예를 들었는데 구글도 마찬가지라. 구글도 이제는 막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옛날에는 사람이 했지만 지금은 다 AI가 해요. AI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있으면 잘 되는 유튜브는 계속 잘 되도록 밀어주고 안 되는 유튜브는 그냥 시장에서 바로 죽이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시대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에도 정말 성공하는 유튜브 거의 없어요. 성공하는 유튜브는 아마 1%도 안 될걸요. 전체에서. 한 달에 월 100만원 이상씩 가지고 가는 유튜브가 전체에 아마 1%가 안 될 거예요. 저도 물론 이 1% 안에 안 들어가고요. 못 들어가고요. 이제 이런 시대가 온 거죠. 농산물 경쟁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시대에서 정말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다. 이제 프로의 세계죠. 프로의 세계. 잘하는 사람은 훨씬 더 잘하게 만들고,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새로운 신조어를 제가 하나 알았어요. 가강의 역설 하는 신조어를 알았는데, 이게 유통시장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쓴다고 하대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가강의 역설. 혹시 여러분 가강의 역설이 뭔지 아시나요? 어슬렁 함께 가요. 네, 최민남 선생님, 중국산이 다 나쁜 것이 아니고 그 나쁜 것을 수입하는 업자가 잘못한 것이죠. 모든 게 돈값어치대로 가는 거죠. 양파 사건은 조금 이제 아이러니해요. 방금 가강의 역설처럼 보통 우리가 개인이 시장에 뭐 양파를 사러 가면 일단 품질 좋고 맛있고 또 중요한 것은 가격이 싸면 사잖아요. 그게 원칙 아니에요? 그게 정상인데 지금은 바뀌었다는 거죠.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나빠도 균일도가 있는 그걸 더 선호한다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어.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안 좋아도 더 많이 산다는 거죠. 가격이 비싼 것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얘기하면서도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야, 미치겠다. 이게 신문에도 났었네요. 신문에도. 저작권 때문에 신문은 못 보여드리고 AI로 검색한 거 보면 이게 중국산 양파 가격이 한국산보다 비싼 현상은 중국산에다가 13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때린대요. 야, 이렇게 많이 때리나 관세를? 그러니까 135% 관세를 135% 때리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때리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1,000원 한다고 하면 한국에 들어올 때 관세가 135%니까 1,350원이죠. 1,350원 관세를 더 때리니까 실제로 한국의 소비자들이 살려면 2,350원. 지금 현재 우리 양파 시장은 이래요. 중국 현지에서 1,000원 한다 하면 이게 한국에 들어오면 관세 135% 때문에 2,350원 주고 사야 돼요. 물론 이게 관세가 높은 것은 국내 농가를 보호하려고 했겠죠. 그러면 이렇게 높으면 중국산 사 먹지 말고 한국산 사 먹으라는 뜻인데, 그런데 문제는 한국산이 안 팔리고 더 비싼 중국산을 사 먹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가강의 역설이거든요. 가강의 역설. 제가 어제 공부하면서 저도 이 단어와 참 처음 알았는데, 국산의 양파 맛은 편차가 있고 중국산 양파 맛은 균일하다고 나왔어요. 네네. 바로 그것 때문에 중국산을 많이 산다는 거죠. 공장에서. 지금 양파를 사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고, 개인은 20%밖에 안 되고 공장은 80%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은 무조건 균일도가 최고니까. 그리고 국산 양파가 많이 나오는 시기일 때도 중국산 양파가 더 많이 팔렸어요. 아, 그래요? 그거는 더 의외인데. 야, 그거까지 그러면 중국산 양파가 잡아먹었다고요? 야, 이거 진짜 대단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진짜 이거는 이제 완전 경쟁 시대네요. 여기도 보면 2025년 8월 기준입니다. 작년 8월 기준에 가락시장 도매가에서 국산은 1,180
88원, 수입산은 1231원. 중국산이 더 높아요, 가격이. 그런데도 중국산이 더 많이 팔리는 이유는 크기가 균일하고요, 또 단단하고요, 당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중국산이 더 많이 팔린다고 해요. 이게 왜냐면 외식업체라든가 가공업체가 선호하기 때문에. 왜 선호하냐면 국산은 품질 편차가 커서 껍질을 벗기는 등 전처리 과정에 인건비가 많이 들지만 중국산은 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게 문화일보에도 나왔고요. 요거는 2026년 올해 1월 23일 문화일보에 중국산 양파의 습격, 국산보다 비싸도 잘 팔린다, 이렇게 나왔고요. 오마이뉴스에도 나왔네요. 양파값이 수입산이 더 비싼데 농민들이 뿔났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깨트린 거야. 아니, 수입산이 더 비싸면 값싼 국산 사 먹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생양파 먹어보면 중국산은 반 개 이상 먹기 힘들 정도로 맵고 국산은 한 개 이상 먹을 만큼 단맛이 납니다. 맛은 국산이 더 달고 좋아요. 그죠? 중국산은 대형 프랜차이즈나 식자재 공장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찾고요. 이게 너무 압도적이다. 80%면 진짜 압도적이다. 개인은 20%밖에 안 되는데 국산 양파는 손실이 많아요. 그죠? 국산 양파는 균일성 면에서 너무 불균일하니까 가강의 역설에서 가짜가 가짜네요. 가짜. 가격이라는 거죠. 가격. 강자는 강할 강자. 가격이 강하다는 말은 가격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가강의 역설을 우리말로 풀었으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높게 유지되거나 오히려 오르는 상태. 이게 가강의 역설이랍니다. 중국산 양파를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네요. 그냥 수입산은 국산보다 품질이 낮거나 신뢰도가 떨어져서 가격이 저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산 양파가 규격이 일정하고 손질이 편하다는 장점 때문에 수요가 몰려서 가격이 강세를 띠게 된다. 앞으로도 계속 중국산 양파가 더 비싸게 치겠는데요, 한국산보다. 국산 농산물, 농민들도 문제가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 겹 아래 보면 욕 나올 때가 있어요. 한 겹 아래? 이거 양파를 까보면 한 겹 아래 보면 그 문제는 아마 저장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양파는 6월달에 수확하잖아요. 6월달에 수확하다 보니까 6월달에 나오는 양파가 제일 많죠. 그래서 이제 저장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우리가 2월이잖아요. 2월에 먹는 양파는 벌써 8개월이 지난 거야. 지금 먹는 거는 저장 양파잖아요. 저장 양파니까 이 저장 중에 손실률이 엄청나요. 거의 한 4분의 1은 썩거나 곰팡이 피어가지고 썩거나 아니면 물러져, 뿌리가 물러지거나 이렇게 변색이 되는 거죠. 양파 표면이 이렇게 많거든. 이게 4분의 1이야. 4분의 1. 이 저장 과정에서 4분의 1은 버린다고 보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나오는 거는 전부 저장된 국산 양파가 나오다 보니까 이 품질이 또 안 좋아. 근데 거기에 반해서 중국산은 바로 캐가지고 바로 날라오니까 오히려 중국산이 더 싱싱하고 가수확했기 때문에 보기에도 훨씬 더 좋아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1년 내내 양파를 수확할 수 있어요. 땅덩어리가 이렇게 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태국 같은 데는 매일 벼를 수확하잖아. 땅덩어리가 이렇게 남북으로 길다 보면 벼를 매일매일 수확하거든요. 지금도 태국 어느 지방에 가면 벼를 수확하고 있어요. 일단 땅이 커야 우리도 좀 다양성이 있는데 한국은 땅덩어리가 작다 보니까 양파 나오는 철이 6월달밖에 없어. 6월달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게 또 문제고요. 짜장면 값도 오르겠네요. 그러게요. 짜장면 값 오르겠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수요는 줄어들어도 이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보이는 곳과 아닌 곳의 차이. 옛날에 박스 포장하면 위에만 상품 전시하고 밑에 아래쪽에는 막
볼품 먹는 거 갖다 놓고 그런 게 많죠. 특히 막 귤 같은 거 사면 한 박스 사면 밑에는 다 버리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아, 오크라님 유익한 정보 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 공부 많이 했어요. 김의인 선생님 덕분에. 김의인 선생님 갑자기 그 양파 가격을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좀 공부하고 자료 찾아보고 재미있었어요. 저도 덕분에 감사합니다. 열흘 전에 국산 양파 10kg를 1만원에 샀어요. 그래요? 진짜 싸네요. 그러면 키로당 1,000원이네. 굉장히 싸게 사셨는데 지금 한국산이 가락동 수산시장에서 1,310원. 이건 물론 이제 특입니다. 특. 한국산이 1,310원 한대요. 킬로그램당. 근데 킬로그램당 1,000원에 사셨으면 엄청 싼 건데요. 중국 일부 지역에서 양파를 대량 공장식으로 생산하고 있죠. 중국은 뭐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양파뿐만 아니라 뭐 옥수수 같은 것도 엄청나게 길이 안 보일 정도로, 야, 옥수수 농장 진짜 뭐 제가 가봤는데 정말 뭐 가도 끝이 없더구만요. 아마 양파도 그런 대량 농장이 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거기에 또 기계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 중국의 농업이 무섭긴 무섭죠. 식자재 마트 전담 보니까 15kg짜리 국산 18,800원, 중국산 28,800원. 아, 그래요? 저도 몰랐네요. 야, 식자재 마트 전단지에도 중국산이 훨씬 비싸군요. 우리의 상식이 지금 자꾸 파괴되고 있죠. 과거에는 진짜 중국산 하면 싸다, 무조건 싸다, 이게 머릿속에 확 박혀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 중국산이 비싸. 어제 제가 인삼도 말씀드렸는데 인삼 가격도 중국산이 비싸요. 한국에 뭐 수입 이렇게 들어올 필요가 없어. 한국에 막 옛날에는 보따리 장수들이 뭐 인삼을 밀수해가지고 중국에 싼 인삼을 밀수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비싸게 팔았는데 지금은 중국산이 더 비싸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아, 여울목님, 중국산 양파가 비싸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비싸면 안 사야 되는데 값싸고 품질 좋은 한국산을 사야 되는데 오히려 더 비싼 중국산을 더 많이 사고 있다니까 그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이름하여 가강의 역설. 야, 저도 오늘 진짜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양파 소비가 아주 많이 됩니다. 그 일부를 한국에 수출하는 것이고요. 그쵸. 중국 사람 양파 엄청 많이 먹죠. 세네갈 사람도 양파 엄청 많이 먹어요. 진짜 거의 매일 막 엄청나게 많이 먹더라고요. 양파 많이 먹으면 좋죠. 건강에 좋잖아요. 어슬렁 함께